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다소 거창하게 한국 증시 대세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두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준비하신 분들께 커다란 힘이 됐으면 합니다. 한국 증시 대세론, 삼성전자, 삼성 SDI 투톱이라고 써놨는데요. 삼성전자가 밀어주고 SDI가 끌어주면서 대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요. 한국 증시 대세로는 2025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주글러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경제학자 주글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특히 이제 2016년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과 함께 대세론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메모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요, 이번 조정기를 활용해서 SK 하이닉스조차도 매도해서 삼성전자로 바꿔야 된다고 하죠. 저희가 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비메모리 그리고 2차 전지 투톱 체제로 한국 증시 대세론이 이어진다고 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10만원까지는 무리 없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파동으로 가름하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래 보시면 단타 매매 같은 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에서 지정 근무죠.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해봤는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될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사실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죠. 충동 매매는 결국 이제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잔수라든가 묘수, 이런 것들, 묘수를 부리지 마세요. 잔수라든가 묘수는 실패였던 그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 VIP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아래 우리가 방송 끝부분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이제 투자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세일수록 이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김을 한다면 투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대투자연구소 투자 원칙, 5가지 투자 원칙은요, 강의할 때 항상 맨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하다. 사실 개인 투자가들은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0이면은 거의 100이다. 매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수와 매도는 인과관계에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저도 사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매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100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100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한 종목이 두 종목만 갖고 해요. 근데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굉장하죠. 매수를 신중하게 하면, 매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매도는 과열 때, 누가 보더라도 과열 때, 대중들이 흥분할 때, 그때 편안하게 팔면 되는 거죠. 특히 거래상투 이런 지역에서 팔면 되는 거고, 처음에 매수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매수하는데 목표가가 20,000원이라면 20,000원 부근에서 그런 시그널들이 또 나옵니다. 20,000원 전후에서. 그럴 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볼륨이라든가 흐름,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내일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내일 시초가에서 좀 낮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라고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은 아프죠. 하지만 그 조정으로 인해서 단단해지는 거죠.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도주는 더욱 단단해지고, 즉 이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대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대적 흐름. 시대적 흐름은 지금 시장에 요구하는 거, 한국 증시의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 비메모리,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게 두 가지 투톱 체계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 보유기업. 어설픈 주식을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내가 보유하는 종목, 혹은 내가 이제 매수하는 종목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시장 접근법. 이건 이제 대중들의 어떤 집단 사고가 가급적이면 거꾸로 하자는 거죠. 시세라는 것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은폐물 삼아서 매집해서 주가를 올리고, 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 자료는 제가 지난주 강연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또 제가 새롭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 10년 주글로 파동, 혹은 이제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위에 그 좌상단에 보면 2016년서부터 이제 그 10년 주글로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삼성전자, 삼성 SDI, 투톱 체제로 이제 시장을, 한국 증시 대세론을 이끌어간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1980년도 전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1980년대에는 상사, 대학을 졸업해서 상사에 들어가는 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상사를 다니시던 분들이 80년대 이제 호황이 오다 보니까 증권사로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증권사로 또 많이 들어왔어요. 여하튼 1989년도 4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수 이제 그 1004포인트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1989년에 최고점이었으니까 정확히 1989년에서 10년 후면 9년이 포함이 되니까 1998년이 되겠죠. 자, IMF가 이제 1997년에 터집니다. 그리고 주가 바닥은 1998년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998년에서 정확히 1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되나요? 8년이 해당이 되니까 2007년이 되겠죠. 2007년도에 또 서프라임발, 서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터지죠. 그렇죠. 그리고 2007년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16년이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그 상승 파동은 2007년서부터 10년 동안 조정 파동이었고, 지금 지수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이게 코스피 지금 연봉입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한국조선해양, 뭐 두산중공 이런 종목들 차트를 보면요, 2007년도 최고점 위에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죠. 지수가 이제 안 빠진 것은 삼성전자가 이때 이제 그 뭡니까? 그 스마트폰 혁명이죠. 갤럭시 혁명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저지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글로 파동, 즉 그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에 의하면 2016년도서부터 새로운 10년의 상승 파동이 출발했다고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했는데요. 근데 이 10년 사이클이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 사람도 주기가 있죠. 그 인구 통계학자가 해리 덴트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한 32살 정도 때 집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42세 때, 42살 되면은 소비의 절정기라고 그러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48세가 되면 소비의 정점입니다. 정점. 그 이후부터 이제 소비가 감소한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53세가 되면 뭐, 여자든 남자든 자기의 로망을 이제 구현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어떤 그 경제력을 감안해서 최고의 차를 또 사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저도 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후쯤에서. 그리고, 60세가 되면 이제 그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70세에서부터 이제 크루즈 이용을 많이 하고, 또 80세가 되면 이제, 뭐,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또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죠. 그런 그 사람도 뭐 개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도 유기체입니다.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그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 중에서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거든요. 또 60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콘트라티프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5년 주기 재고 자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키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여하튼 간에 제가 지금 그 30년 주식하면서 10년 사이클만큼 이거만큼 잘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2011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 CMO라든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기간 산업, 장치 산업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다가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권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죠. 주가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같은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같은 논리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화면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가 이제 대만 가권 차트인데요. 우리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요. 대만이라든가 일본 증시는 미국과 동행을 합니다. 흐름을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보이다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작년 8월 6일 날이 저점이었어요. 8월 6일서부터는 시장이 좀 역전이 된다고 보는 거죠. 대만 증시는 사실 TSMC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죠. 뭐 아래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우지수를 다우를 보도록 했지만, 다우는 뭐 계속해서 신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여하튼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만이라든가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와 동조하면서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 그 중국 증시와 동행하는 한국이라든가 홍콩 시장은 많이 못 올랐거든요. 올해는 그게 이제 역전이 되고, 2020년은 이제 한국, 그리고 중국, 홍콩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주요 자금들도 지금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 한국 시장이 절대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PBR이 0.9배밖에 안 돼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한 2.0배가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메이드 인 타이완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 차트는 위에가 이제 그 상해 종합 지수고 아래가 이제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뭐 계속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차트를 좀 짜부해서 그 뭡니까 좀 압축해서 놨기 그 위아래로 압축해서 놨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다우라든가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해 종합은 역시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직격탄을 받으면서 작년에 그 뭐 우리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6일의 의미가 뭐냐면 미중 간의 최악의 구간이 통과가 된 날이에요. 최악의 구간이었어요. 그 저점을 통과했고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월 3일이죠. 중국 증시가 이제 춘제 연휴 이후에 첫 번째 개장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그 시초가에는 낮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8월 6일 저점을 확보를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께서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고요. 주가라는 게 그 바닥을 안다는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여하튼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결정적인 혹은 어떤 그 조금 과장한다면 면도날 같은 그런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세 시장 일국면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거는 이제 조셉 그랜빌이 얘기한 거죠. 제가 또 이제 명인 중에서 그 존경하는 순위로 따지면 한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입니다. 증거시장에도 만약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단연코 조셉 그랜빌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월 오브 월이라고 했죠.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반대로 호재 속에서 전개되는 강세 일국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여하튼간에 바닥을 찍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월 3일이 바닥이었고 또 작년 8월 6일이 결정적인 바닥이었어요. 거기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악재에 의해서 전개가 되면 매도세가 많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더욱더 이제 주도 중심에서 강건화되는 거죠. 더 수급 체계가 더 강화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이제 코스피 월봉입니다. 장기 월봉이고요. 지금 A구, A, B, C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그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사스 사태가 이제는 A 구간이었죠. 정확히 2003년도 3월이었는데 그 전에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이때는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죠. 사스가 터지면서 그 화살표 방향이 마지막 음봉이거든요. 사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코스피가 지금 더블이 나죠. 100% 이상 급등을 하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침체를 보이다가 악재, 그것도 커다란 악재가 터지면 마지막 매도세가 소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파동이 탄생되는 거죠. 우리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터지고 리먼 사태가 연달아서 터지죠.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요.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깨지는데 B 구간이죠. 2009년도 3월달에 신종플루가 또 발생하면서 전 세계 뭐 사망자가 18,500명이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 우연이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랜덤하고 혹은 이제 복잡계다 그러는데요. 일정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악재에 오히려 강렬하게 반응한 거죠. 물론 국면에 따라 틀려요. 경기 확장 국면이냐, 초기 국면이냐, 확장 국면이냐, 아니면 말기 국면이냐, 여기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A 구간과 B 구간은 지금 계속해서 침체해서 이제 지금 이제 상승으로 반전되는 초기 그런 강세 1구간이라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자, C 구간에서 2012년도 4월에 이제 메르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에도 사망자 수가 38명이 나왔는데 이때는 뭐냐면 경기가 혼조 국면. 그러니까 그냥 혼조 국면의 연장선 상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파동론을 공부했죠. 10년 주글러 파동을 공부했는데요. 2016년도에 4차 산업과 함께 이제 상승 추격 1파동 위에 조정 2파동인데 2파동에서 3파동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초기거든요.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강세 초기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론이 다시 좀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위기론이요. 제가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리먼 사태 이후에 2012년서부터 금융위기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짐 로저스라는 분이 예전에 리먼 사태보다 더 험한, 더 커다란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증권사 센터장 중에 한 분께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제 목을 걸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20년은 절대 금융위기가 안 옵니다. 그 인디언 기후제도 아니고요. 그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로 쫄아서는 안 되죠. 지금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흐름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꿩이라든가 이 토끼 사냥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랑이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삼성전자면 사실 호랑이급은 안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삼성 SDI라면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접근해야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잔파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 대중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는 절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내일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뭐 오늘 사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내일 조금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 하여튼 펀더멘탈, 한국의 펀더멘탈은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라는 거죠. 이거 예전에 만든 자료였는데요. 하여튼 작년에는 이제 우리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은 오히려 빠졌어요. 제일 못 올랐죠. 대만 같은 경우 25% 상승했는데 우리는 반도 못 올라갔어요. 나스닥은 뭐 34% 올라갔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요국 증시 PBR인데 우리 증시가 지금 0.9배밖에 안 돼요. 청산 가치를 보통 1로 하거든요. 지금 90%에서 대박의 세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0.9예요. 우리가 아르헨티나보다도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PBR이 낮다는 것은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는 거지만 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기가 없는 요인들이 해소가 되거든요. 뭐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우리도 대만 정도로 우리가 대만 정도는 쉽게 따라붙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만을 보면 이제 1.97입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2배. 미국이 한 3.47 정도. 미국은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어떤 키커런시라고 하죠. 발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캘퍼스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계 최대 펀드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예전에 댓글을 달은 것 같아요. 뭐 한 5위 정도 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 여하튼간에 거대 펀드입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구 펀드거든요. 근데 2019년도 이후서부터 신흥 주식, 이머징 마켓 주식을 이제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어요. 4%에서 이제 10% 높이고 있고요. 부동산도 좀 많이 처분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앞서 이제 우리가 봤죠. PBR이 우리가 퍼라든가 PBR이 제일 낮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들 뭡니까?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한다. 한국 시장이 그러는데 그만큼 유동성이 또 풍부하다고 보는 거죠. 이유 같은 간에 지금 오른쪽에 이제 많이 글로벌 어떤 거대 자금들이 오른쪽에 많이 좀 한국 증시가 오른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번 자료는 이제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2017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53조 6천억, 2018년도에 58조 8천억인데 2017년에서 2018년도 주가가 어땠습니까? 영업이익은 증가했어요. 한 10% 정도 증가했는데 주가는 57,000원에서 3만원대까지 폭락을 했어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예요. 특히 이제 5G 같은 거, KFW라든가 오이소로시 이런 데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자, 2019년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27조 7천억인데 2018년도 대비 반토막도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상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 혹은 이제 합리적, 과학적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하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것은 성장성이에요. 상상력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작년에 잠깐 흑자 전환됐는데 계속해서 적자했어요.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GM이라든가 포드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높다고 그러죠. 맞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하튼 간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의 퍼가 한 10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력으로 성장성.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38조 9천억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도 2018년도, 2017년 대비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요.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성으로 간 거죠.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실장이 훨씬 더 크죠. 3대 7 정도 된다고 그러죠. 비메모리가 한 7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52조 8천억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망치고요. 보통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도 18년도에서 2017년도 11월달 고점 위에 주가 계속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쫄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한 60조를 부르고 싶은데 삼성증권에서는 64조까지도 예전에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낮춘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자료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제가 하나대투증권 자료인데요.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삼성증권 보고서는 제가 나름대로 좀 신뢰를 합니다. 제가 뭐 나온 거 이제 다 읽어보죠. 자, 그럼 언제 이제 10만 원이냐? 제가 본 기준을 2018년도 58조 부근 혹은 전후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물론 땡겨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에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흐름이 맞다면. 그리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관성과 가속도가 개입되면서 오르면 오를수록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체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벌써 20분이 지나갔네요. 하여튼 그 2019년도 영업이익이 4,6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9,200억 정도 나오는데 결정적인 이제 공신이 뭐냐면 자동차용 배터리죠. 약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애물단지였어. 계속 투자를 하는 단계니까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의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올해 드디어 1,000억 이상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 흑자 전환되면서 그 기조가 3, 4년 정도 이어지면 말 그대로 1000%라고 하죠. 슈퍼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 목표가 100만을 제시한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죠.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고 그 2016년도서부터 출발했던 파동은 메모리에 의한 파동이었죠. 당시 그 58조 8천억 중에서 거의 한 70%, 한 74% 정도가 이제 그 메모리죠.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이라든가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발생된 건데 영업이익률이 70%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하죠. 또 이 관련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여하튼 간에 2016년도 올라갔던 파동은 메모리 파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파동은 비메모리에 의한 파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2018년도 58조 8천억에 반도 안 되는 27조 7천억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식의 미학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번 파동을 위해서 이때 140%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140% 적용하면 여러분께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내년에 2021년도가 아니라요. 2020년도죠. 올해 사실 그 1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에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 월봉인데요. 그 2016년도 11월 달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어요. 성주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앞서 우리가 이제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신종플루, 이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보면은 그 터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삼성 SDI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는 사드가 결정적인 어떤 아픔이죠. 쌍코피가 아니라 피똥을 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드 사태로 인해서 그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죠. 그 중국에서 채택을 안 하죠. 자국 거만 다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 SDI하고 이제 LG화하고 완전히 쌍코피를 터뜨렸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강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악재 안에 엄청난 어떤 가치, 어떤 실체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데 대략적 역사적 고점이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26만 원 정도 돼요. 26만 원. 이 고점이 26만 원 정도 되는데 26만 원 곱하기 2배 정도 하면 52만 원, 50만 원은 충분히 간다고 봐야겠죠. 역사적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대기 매물, 본전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자, 오늘 좀 길어지네요. 여하튼간에 지금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넘어선다고 그러죠. 앞으로는 2025년이면 넘어간다고 보고 공교롭게도 2025년이면 우리가 주글러 파동의 어떤 그 정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 보면요, CATL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1위는 붙이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치킨 런 게임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느 나라가 살아남을까? CATL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사실 그 삼성 SDI 한 8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 보조금이 폐지가 되죠.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CATL은 글로벌 절대 강자로 계속해서 붙이기가 전개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이 사실 2위고, 뭐, 사실 기술력이면 세계 최고 기술력이죠. 파나소닉과 LG화, 뭐, SDI는 거의 뭐, 기술력은 대동한 상태인데, 파나소닉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2차 전지 쪽은 세계 절대 강자인데, 파나소닉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결단을 내야 돼요. 대대적인 구조적 혹은 분사 이런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전개가 돼야지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LG화학은 역시 뭐 기술적으로 최고고요. BYD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경쟁력 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역시 뭐 지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BYD는 또 세계, 지금 테슬라에서 세계 전기차 2위죠. 그러니까 뭐 개연성이 굉장히 뭐 생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그 턴어라운드, 지금 실적 자체가 크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2023년 이후, 2023년서부터 2050년서부터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 삼성전자가 어떤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 관련해서 어떤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죠. 사실 그 메커니즘은 배터리도 뭐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끈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용 VIP 관련해서는요, 여하튼 간에 혼자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혼자서 잘하신 분들인데 의외로 또 저희 채용 VIP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실력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또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린 거 있죠. 철저하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부연한다면 우리가 꿩 사냥이나 토끼 사냥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범 사냥, 호랑이 사냥을 원한다면 편안하게 한번 같이 한번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